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이 축구라는 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이자 한때 전국 시청률 50%를 기록했던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가 끝난 지도 벌써 3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국의 2,500만 직장인들은 다음 날의 건강과 정신줄을 헌납한 채 시청률 120%를 기록하며 밤을 새며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마치 첫사랑처럼 너무도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기에서 뚫리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군인이지만 축구에서 지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자 특히 한일전에서 지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역죄인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에서 감히 그 신성한 축구와 우리 5천만 붉은 악마를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축구 이야기는 우리 선수들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며 바로 이 독일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은 그 레전드 선수들만으로도 한 개 연대는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축구 레전드 부자인 독일에서도 1990년 월드컵 우승팀 당시 팀 주포였고 또 발롱도르 2위까지 올라갔다. 현역 실력으로 보자면 나무랄 데 없는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나 아빠한테 뭘 배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그걸 잘하는 거하고 그걸 남에게 잘 가르치는 능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참고로 히딩크 아저씨는 현역 시절에는 거의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명 선수로 뛰었던, 사실 선수로서는 그다지 재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수 은퇴 후 맡았던 네덜란드 그라프샤프팀 코치직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어 이후 마치 우리에겐 무슨 저기 분당이나 동탄 옆에 있는 동네 이름처럼 친숙한 아인트호벤의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는 즉시 아인트호벤 팀을 네덜란드 1부 리그 우승을 하게 만든 후 이후에는 수십 년을 잠자고 있던 호랑이 대한민국을 잠에서 깨워 무려 월드컵 4강까지 올려버린 신화까지 쓰며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고마운 선물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축구에 있어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것과 선수들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운영하여 뛰어난 전략으로 경기를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현역 시절 레전드 선수였던 이 클린스만 아저씨의 경우 감독이 된 이유, 워낙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냥 굵직한 것 몇 개만 들여다보자면, 일단 그는 은퇴 후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았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역사상 이거 정말 누가 들으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대표팀이 독일을 무려 3대1로 대파해버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4년에 있었던 독일 한국 간의 A급 친선 매치였고, 그것도 당시 독일 대표팀은 올리버 칸부터 발락 그리고 클로제까지 레전드 오브 레전드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던 독일 역대급 최강 팀이었습니다. 당시 감독이 바로 클린스만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독일에서 잠깐 감독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NBA 농구나 MLB 야구 등 또는 NFL 미식축구나 NHL 아이스하키 등 워낙 쟁쟁한 스포츠 리그가 많아서 그렇지 축구 실력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무려 6회나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또 우리 2002년 한국 월드컵에서도 8강까지 올라가는 등 실력이 꽤 괜찮았습니다. 당시 미국이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데려온 것은 이번에는 이전 최고 기록인 8강을 넘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은 후 출전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은 간신히 16강까지 진출했지만 그 16개 팀 가운데 15위를 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렸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당시 우리 한국도 당연히 본선에 진출했었고, 심지어 아이슬란드와 파나마까지 본선에 진출을 한 월드컵인데 무려 미국 대표팀이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지난 7 대회 연속으로 무난하게 본선 진출 기록을 이어오고 있던 그때 미국의 탈락은 당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직후 클린스만은 바로 경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경질된 이유가 중요한데,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감독으로서의 실력 때문이었지만 그는 당시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자신의 감독 일을 대충 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고, 또 미국의 축구 수준을 깔보는 듯한 언사를 무의식 중에 내뱉으면서 안 그래도 미국 축구협회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터에 미국의 월드컵 예선 탈락이라는 초유의 사건까지 터져버리자
즉시 경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후 그는 예전 고국인 독일로 돌아가서 헤르타 BSC 팀의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부임 직후부터 선수들과의 불화와 특히 태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팀의 감독직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게 부임된 지 불과 2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클린스만은 그 사임 소식을 무려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아무하고도 상의나 의논조차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 라이브로 혼자 전격 사임을 해버려 구단도 또 선수들도 아침 뉴스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팀은 갑자기 감독이 사라져버린 게 되어버려 시즌이 엉망이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강등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독일 내에서 클린스만의 평판은 매우 나쁘게 되었고, 과거 레전드 선수로서의 대우조차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무슨 자신감인지 갑자기 토트넘 허스퍼의 감독을 맡고 싶다고 언론에서 피력하기도 했지만, 독일에서도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아무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무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갑자기 그가 2023년 2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번 아시안컵 대회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감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소중한 결과에 대해 조기 축구에서도 끼워주지 않는 추갈모 주제에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대회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들의 내용과 질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대회가 있기 전까지 과연 이 새로운 감독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우리 대표팀의 잠재력과 실력을 최대치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의지 등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손흥정 감독께서 손흥민에게 해주었던 말씀 중에서 하루를 쉬면 네가 알고, 이틀을 쉬면 동료들이 알며, 3일을 쉬면 모두가 알게 된다고 한 바로 그 말처럼 어찌되었던 무려 28억 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축구가 종교이자 연인인 한 국가의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다면, 게다가 지난 3년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데도 기회를 주었다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형태로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내겠다는 다짐을 우리 선수들에게, 그리고 우리 축구 팬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선수들과 함께 현장에, 그리고 그라운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린스만은 아시안컵 대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임하자마자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임 첫 4개월 동안 그중 무려 절반인 2개월을 미국에서 보냅니다. 그러더니 또 7월에는 휴가라고 무려 4주를 미국에 가서 보내고 돌아온 후 또 8월이 되자 다시 생일 파티를 한다고 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이미 이때부터 국내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그 태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즉, 그 문제의 생일 파티 미국 출국 때인 8월 19일까지 그는 부임 이후 한국에서 체류한 게 67일이었는데 미국 또는 해외로 돌아다닌 것이 무려 97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달인 9월에 또 출국을 합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 외에도 ESPN의 축구 분석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앰버서더, 유럽 축구 연맹의 자문위원과 사실 우리 축구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매우 잦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 또 캘리포니아에 자신이 공동 설립자로 되어 있는 실버 레이크스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무려 24개 면으로 된 거대한 축구장 및 카페와 종합 연회장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가 어째서 그렇게 자주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지 대략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외 선수들 사이에서도, 또 국내 여러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는 이렇다 할 뚜렷한 전략이나 전술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실제로 선수들의 발탁부터 체력 관리, 심지어 정신력 및 심리 관리까지 거의 결벽증 환자 수준으로 챙기고 관리했던 히딩크 감독에 비하면 거의 방목 수준으로 지난 1년 우리 대표팀을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특히 그 마지막 요르단전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던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귀국을 하면서도 수많은 비난에 대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둘러 귀국해서 지난 경기들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그는 귀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미국으로 출국했고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즉 심지어 BBC에서조차 리모트 컨트롤 운영이라고 비판하던 그 방만한 근무태만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해고할 수가 없으며, 만약 해고를 할 경우 최대 80억 원이라는 위약금을 물어주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대로 2026년 월드컵까지 가야만 하는데, 이미 과거에도 꾸준히 그 태도에 대한 비난이 있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받는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였기에, 남은 기간 더욱 안 좋은 쪽으로 감독직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결과가 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구계와 또 많은 축구 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국 독일에서도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애초 그가 한국의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에도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를 클린스만이 망쳐놓을 것이라고, 또 클린스만은 지도자로서 아무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를 감독으로 채용한 한국 축구에 애도를 표한다는 반응들이 선임 당시에도 나왔었고, 또 과거 독일 대표팀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필립 람 역시 몇 년 전 자서전을 내면서 그 내용에 남기기를, 당시 독일 대표팀은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을 뿐 전술 훈련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따로 모여 어떻게 뛰어야 할지 의논했다고 회상하며, 클린스만 밑에서 선수들은 발전은 없었고 부상만 생겼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경기 직후에도 독일 슈피겔은 우선 이번 경기 이전과 그 과정에서 클린스만에 대해 불거졌던 잦은 미국 외유에 대한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소개한 다음, 그건 그가 독일 감독을 맡았을 때랑 비슷하다고 지적했으며, 미국의 대표 스포츠 언론인 디 애슬레틱에서도 한국은 이번에 랭킹 87위 요르단을 상대로 형편없는 경기를 했고 대회 내내 설득력도 없었고 일관된 전술 계획 역시 부족해 보였다며 비판했을 정도로, 현재 이 문제는 그냥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화가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마음이 몹시 언짢고 불편합니다. 마치 어떤 대단한 나라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어디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나라에 와주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부분 자기 다른 일만 하면서 가끔 남는 시간에 일 좀 봐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려 28억 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에, 또는 경질된다고 하더라도 무려 80억 원을 받고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편하게 지내도 나는 이래도 저래도 이득이니 전혀 상관없다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또는 그 신성한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는가 하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어 저 같은 추갈모 주제에도 이렇게도 속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축구의 진심이시,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고 참아왔던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열혈 축구 팬들의 경우 최근 보이는 것처럼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기분 10분 이해가 됩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경기 결과가 나쁜 것은 사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 우리도 하루 이틀 화를 내고는 다시 또 으쌰으쌰 우리 선수들 최고하며 이전보다 더 열렬하게 우리 선수와 팀을 응원하곤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 누가 봐도 마치 우리나라를 무슨 호구 조수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여기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태도가 느껴져 화나는 것 이전에 사실 좀 많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일전에 손흥정 감독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뜻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같고, 뭐 워낙 크고 중요한 일이라 앞으로 며칠 내에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설령 경질된다고 한들 그로서는 일도 거의 하지 않고 쉽게 큰 돈을 벌고 게다가 또 더 이상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좋은 일일 테고, 하지만 만약 계속 감독으로 남아있는다면 우리에겐 커다란 숙제가 함께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하루빨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누가 뭐라고 해도 또 결과가 어떻든 다들 정말 그라운드 안팎에서 수고 많으셨고, 다음 경기 때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를 멀리서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